안녕하세요. 알려줘 은이사의 은효상 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업을 하실 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인데, 그 부채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 회사의 재무 구조가 안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매출이 상승하는지, 고용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익이 잘 나고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은행이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자, 그럼 이 부채 비율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것, 네,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매번 이것을 물어보면 늦게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달라고 해도 또 답변이 늦게 오고 이러면 답답하시잖아요. 별거 아니니까 직접 한번 알아보실 수 있게 간단하게나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산은요, 자본과 부채의 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산 총계는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채가 증가하면 당연히 자산도 증가하는 겁니다. 자본이 증가해도 다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본과 부채, 자산, 요 구도만 잘 이해하고 계셔도 재무상태표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실게요. 한 기업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기업의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라는 건 우리 회사의 자산들과 부채들과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내용 가운데 보시게 되면요, 2020년 기준으로 이 회사의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나오고 아래 자산 총계 28억 4,500만 원 보실 수가 있죠. 자, 아래로 내려가셔서 부채가 나오고 그 부채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금도 있고 가수금도 있고 선수금도 있고 차입금도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부채 총계가 25억 7천만 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럼 자본을 보실까요? 법인에서 자본은 크게 두 가지로 형성됩니다.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만들어놨던 자본금, 거기에 플러스 매년 회사에서 당기순이익을 낼 거 아니에요? 당기순이익이 합쳐지면서 미처분된 이익 잉여금, 이것이 이제 자본 총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는 그동안 누적된 이익 잉여금이 포함돼서 총 자본 총계는 2억 7,500만 원.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자본 총계 2억 7천, 그리고 부채 총계 25억 7천, 총 자산 총계 28억 4천. 네, 합이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럼 이러한 구조에서 이 회사의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본이 2억 7천이고 부채가 25억 7천이니까 분모에 자본 총계를 놓고요, 분자에 부채 총계를 놓고 거기에 백분율로 곱하고 나면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이 됩니다. 즉 현재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은 900%가 넘죠. 자, 높은가요? 낮을까요? 이 기준을 또 알아보셔야 되는데, 보통 신용평가에 있어서 30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특히 400%가 넘어가면 대출 상환해야 되는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차용을 끌어다가 투자를 받거나 해서 이익을 만들어 나가고 매출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부채 비율이라는 게 너무 높아버리면, 즉 투입된 돈 대비 갚아야 될 게 너무 많은 회사의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큼 기업 재무제표가 좋고 튼튼한 회사라고 하는 곳들은요, 이 자본 대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 미만인 회사들도 상당히 많죠. 자, 그럼 이 회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부채를 줄이거나 자본을 증가하거나.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실까요? 이 부채를 단기간 내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증자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회사의 자본으로 투입해서 자본 비율을 높이게 되면, 자 여기 보실까요? 만약에 2억 7,500에서 한 2억 정도를 증자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본 총계가 2억 7,500에서 4억 7,500으로 한 5억 정도가 되는, 2억 정도가 증가가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럼 자본이 증가가 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채 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또는 재무상태표상에서 가수금이 있는 경우라면 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가수금의 경우는 흔히 어떠한 경우를 가리키냐면요. 대표님들이 회사에 돈이 없다 보니까 내 개인 돈을 갖다 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됐든 아니면 누군가에 빌려서 대신 납부를 했든. 그러니까 이 가수금이라는 건 회사에서 대표님께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이 갚아야 될 돈을 그냥 자본금으로 전환할게 해서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이를테면 이 회사의 경우는 지금 가수금이 한 5억 6천 정도 있습니다. 뭐 이걸 전부 다 할 게 아니고 여기서 한 2억 3천, 2억 5천 정도를 가수금 자본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일단 부채 총계가 2억 5천 정도가 빠지겠죠. 그리고 자본은 2억 5천 정도가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부채 총계는 대충 23억 정도로 떨어질 것이고 자본금은 5억으로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이 몇 프로? 한 40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해서 자본금을 뭐 6억, 7억 정도로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부채 비율은 더 줄어들겠죠. 네, 이렇게 전환해가며 자본금을 늘려가는 것이 회사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키워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체들에서 자본을 다 늘릴 수는 없죠. 그만큼의 현금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외에도요, 우리가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문의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채 비율이라는 걸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차후에 부가적인 내용들까지 합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